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만나고 오늘 다시 만납니다. 저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진행을 맡은 반딧불이 아나운서 김유정입니다.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는요. 여러분 눈높이에 쏙쏙 맞는 질문들을 제가 뽑아서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자료나 유망 종목의 투자 전략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 앞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요.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URL이 하나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 주시면 바로 노란통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스캔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샵 3989 유료 문자 건당 100원으로 김본 두 글자 바로 보내주시면 10초 뒤에 바로 참여 가능한 URL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요. 유망 종목뿐만 아니라 주린이 하시는 분들은 종목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차근차근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일요일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제에 이어서 저희 오늘 또 만나 뵙는데요. 혹시 요즘이 어떤 시즌인지 아세요? 어떤 시즌입니까, 요즘에? 바로 졸업 시즌인데요. 아, 2월이잖아요. 그렇네요. 졸업 시즌이네요. 네. 졸업하고 새로운 사회로 아니면 새로운 학교로 네. 나가는 그런 시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제 지인들이 요즘 졸업을 해서 보니까요. 졸업식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로 졸업 주간이란 말이 생겼는데요.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장과 또 졸업가운을 찾아갈 수 있는 시즌을 주고요. 그 기간에 그냥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고 사진을 찍으면 되는 이런 코로나가 만들어낸 새로운 진풍경인데요. 네,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졸업 제가 아시는 분들이 뭐 네. 졸업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분들은 이제 쉽지는 않고요. 네, 좀 졸업 여기서 아니고 이제 뭐 좀 졸업?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이제 조카나 이런 분들이 아. 이제 졸업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더 먹어야 돼서 제가 네. 그렇게 뭐 생긴 거에 비해서 그렇게 나이가 엄청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또 적당히 많다. 적당히 좀 있습니다. 적당히 네. 있는데 일단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냐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원래 밀떡인데 네. 밀리터리 덕후인데 그쵸.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 뒤로 정말 엄청난 분석을 네. 군사 분야의 분석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밀떡에서 이제 더 아주 그냥 많은 그 지식을 좀 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네. 해보고요. 일주일 동안 시장이 너무 안 좋았었다가 그래도 이번 주 일주일은 좀 그래도 반등하는 장 이렇게 반등하는 장이 있었어가지고 전 사실 기분 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씨를 뿌렸던 종목들 그동안 저희가 씨를 뿌렸었는데 이 씨가 뿌린 다음에 이게 새싹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자마자 막 비 내리고 막 홍수 나고 막 이랬다가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좀 탄탄하게 다져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 뒤로 우리가 이제 주로 공략했던 게 반도체 업종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빠르게 올라오면서 제가 역시 반등해서 1등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항상 얘기 드리고 제가 그러니까 밀리는 거 오케이 알겠다 이거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수가 하락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힘든 거 알겠어요 근데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대응을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대응을 빠르게 해줬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PSK가 오늘까지 해서 1.98%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쭉 올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로 코스맥스 이렇게 좀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다 이렇게 수익률이 괜찮아서 2주 동안 좀 최근 2달 동안요. 올해 2022년 동안 이번 주가 좀 그나마 좀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었던 한 두 손가락에 안을 쓰는 네. 첫 번째 날은 그 SD 바이오스에서 상한가 한 날. 네. 그다음에 오늘은 좀 두 번째로 좀 다리를 뻗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주위로 점점 포위망이 접혀오다가 이제는 제 주변 지인들이 점점 확진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확진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저도 아무 데도 나가면 안 되겠다. 이제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그냥 회사 집만 해가지고 열심히 일만 하자. 어차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좀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다가 자료도 요즘에 계속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 자료들을 다 제가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밀떡이라서 제가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력 비교, 네. 군사력 비교부터 해가지고 제가 자료 엄청나게 많이 올려드렸어요.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같이 하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나도 이런 자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노란톡 메신저 지금 당장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죠? 거기서 참여해 주시면은 제가 오늘 또 자료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노란톡 안에서는 본부장님께서 정말 빠른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요. 계속 톡을 놓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본부장님께서 지금 2022년 들어서 2번 정도 발 뻗고 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거의 그 정도면 매달 즐거운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노란톡에 들어오셨던 시청자분들도 정말 발 뻗고 주무셨을 것 같으니까 제 마음도 뭔가 기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저희가 이제 노란톡 참여 이벤트라고 있는데요. 너튜브 댓글 아니면 팍스공대TV 시청자 게시판 또는 노란톡에서 이제 주식 관련 질문들을 올려주시면요. 김정철 본부장님께서요. 실시간으로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요. 이제 뽑아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주식 관련 내용이 담긴 USB라는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바로 이어서 노란톡 참여 이벤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밀떡인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노란톡에요. 무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력 비교 자료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1페이지를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거의 저희 노란톡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하고 있는 광경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역시 제가 수능 1타 강사라고 수능 1타 강사로 직업 바꾸셔야 한다고 말한 게 과언이 아니었어요. 한 주간 또 심지어 정확하게 분석이 매일매일 들어맞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거 이제 노란톡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노란톡방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과거 내용이 이렇게 컴퓨터가 노트북에 바뀌고 이러면은 네, 그 내용이 찾기가 다 블록이 어려워요.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읽어볼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래서 따로 이제 자료를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놨는데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이거 잘하셨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놨는데 제가 월요일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월요일날 이 자료 얘기 들으면서 추가적 업그레이드해서 바로 또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건데 이 내용은 제가 많이 얘기 드려서 우크라이나 하면은 뭐가 생각나느냐 해서 이것부터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 못 들은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원래는 핵무기 보유국이었어요. 아, 네. 소련이 해체될 때 핵무기 보유국.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때 핵 폐기했거든요. 네. 그 러시아랑 미국이 중재해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핵이 있었다. 그럼 러시아가 저렇게 나왔을까요? 어렵겠죠. 아예 뭐 저런 거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핵 폐기하면서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여기 자료 어차피 이 자료도 이제 노란톡 메신저에 다 올려드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아주 그냥 편하게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흑토지대 평야가 유명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들었고 뭐 역사도 얘기도 하셨고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해외 진출하려면은 결국 우크라이나 통해서 흑해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었고 그 내용도 이제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노란톡 메시지에 다 올라갔던 내용이에요. 다 올라갔던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싸우게 됐는지 그 내용도 역사도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면 어떤 물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차질을 빚는지도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를 통해서 이 표를 보면은 러시아가 석유가 몇 위고 또 우크라이나는 농산물이 몇 위고 뭐 이런 걸 지금 다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최근 이제 러시아가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면은 우리는 반도체 러시아한테 안 팔 거야. 러시아가 그래 안 팔아? 그럼 우리는 너네들한테 반도체 소재 안 줘. 네. 이렇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3살짜리 애들 싸우는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안 줘. 3살짜리가. 나 그럼 이거 안 줘. 이렇게 싸우는 그런 느낌이죠. 참 싸울 때는 참 유치합니다, 다들. 근데 지금 현재 관련해서 팔라듐하고 네온을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관련해서 요 종목들이 저는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안 갔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요 관련주들은 제가 이제 그때 월요일날 공개했던 종목은 원익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었고 LX 인터내셔널이었는데 이 두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밀렸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 수익이 조금 난 상태예요. 수익이 조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제가 얘기를 못 드리고 있고 근데 요 종목들은 둘 다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요 이슈로만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접근 방법이 좀 틀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한국석유랑 다 얘기 드렸어요. 전부 다. 얘기 드렸고 그걸 너튜브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노란통 메신저도 얘기 드렸고. 근데 그게 놓쳤다면 무리하게 고점에서 지집하지 말고 그럼 실적이 되는 종목으로 나중에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하자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게 그 문제의 그 내용.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진짜 싸워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물론 이 얘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싸우면 우크라이나가 그냥 원사이드하게 그냥 밀려요. 예,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인구수는 좀 그래도 비벼볼만 한데 전쟁가요 인구수도 비벼볼만 해요. 근데 뭐에서 밀리냐? 이 석유 생산량.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나면 전쟁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요. 그다음 석유 저장량은 약간 둘 다 많긴 한데 이 저장량이 많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소진됐을 경우 과연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밀린다. 그다음 병력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기죠. 러시아가 전차가 13,000대, 전 세계 육군 2위입니다. 전 세계 근데 육군 3위는 중국은 자기들이 3위라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중국의 전차는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육군 3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3위라고 해요. 네. 예. 근데 전차가 13,000대, 우크라이나가 2,430대. 그래도 좀 있지 않나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차들이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거의 그냥 다 단종된 모델들, 옛날 거. 예, 옛날 거 지금 끌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싸워봐야 무조건 진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전차, 야포부터 해가지고 그냥 다 밀려요. 다 밀리는데 질도 밀리고 숫자도 밀리고 가장 크게 밀린 거는 공군 전력. 엄청나게 밀립니다. 거의 상대가 안 돼요. 근데 나토군이 다행히 폴란드랑 이쪽에 지금 공군력을 배치해 놓고 있어요. 싸우면 같이 이렇게 덤비겠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전쟁 억지력 이게 그러니까 싸우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쟁을 억지시키려면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너네 넘어오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약간 서로 약간 그런 지금 힘싸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게 바로 요런 종목들을 얘기 드렸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방송에서 요거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공개한 게 바로 그 얘기 드렸던 게 바로 NRGD. NRGD. 네. 네, G드래곤 아니고 NRGD. 예, 그 G드래곤 복귀한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갖고 있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노란통 메신저에 YG 엔터테인먼트 갖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에너지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거 하지 말자. 그다음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게 NRGU가 이제 오일이 오르면 오일 가격이 오르면 3배씩 오르는 미국 주식인데 미국 ETF, ETN인데 이제 우리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때를 좀 대비해야 된다. 물론 엄청나게 급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종정을 보일 가능성은 좀 있는데 이게 이슈는 뭐가 있냐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미 난방 수요이기 때문에 봄이 오면은 밀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원유는 그렇지 않은데 단 원유는 이란 핵 합의가 되면은 밀릴 수 있다. 요 부분이 좀 추가됐어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했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합의가 타결이 됐다. 타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의 그 술레이만 사령관을 사살했거든요. 완전 그 미사일로 네. 쏴가지고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이란이 지금 당장 괜찮아. 우리는 그냥 핵 합의하면 괜찮아. 걔 죽든 말든 걔 죽었지만 뭐 그냥 오케이 봐줄게. 뭐 이렇게 쉽게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때는 그래도 핵 합의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유가가 좀 밀리고 유가가 밀리면 이 NRGD 티커명이 NRGD 하락했을 때 3배씩 수익 나는 이 NRGD가 좀 괜찮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가가 쭉 올라왔으니까 이게 쭉 밀렸겠죠. 그럼 유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게 반등이 나온다. 네. 반등. 요 구간을 한번 봐보자. 만약 핵 합의가 된다면. 자, 그다음 나머지는 뭐 내용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제가 방산주 스펙고 빅텍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물론 좀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해봐야 아무 이득 없이 실적 이득이 없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이런 종목을 얘기 드렸는데 요 종목도 실제로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다음 제가 요 내용 월요일 날 얘기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러시아가 무리해서 전쟁하려고 할 경우 선제 공격 당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월요일 날 얘기 드렸어요. 네. 이거 기가 막히게 맞지 않습니까? 예, 이 공산당들이 하는 짓이 다 이래요. 예. 네.
뻔합니다. 예, 뻔해요. 이거 나중에 중국이 또 똑같이 그럴 거예요. 대만하고 싸울 때, 대만하고 싸우고 싶을 때, 대만이 먼저 때렸어. 때렸어. 그냥 싸워.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다 똑같다. 네, 다 똑같다. 자,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게 요 두 가지였는데,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노란통 메신저에서 설명해드렸으니까, 제가 어떤 내용을 좀 얘기 드리고 싶냐면, 노란통 메신저에서 계속 얘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결론은 농산물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어제 방송에도 얘기 드렸지만, 네. 그 다음에 에너지는 좀 관망하자. 전체적으로 전략을 좀 다르게 좀 세우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3월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서히 전쟁이 나진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보면서 서서히 이제 그쪽에서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시고 포커스를 뭘 맞춰야 된다? 다시 금리 인상 지표로 돌려야 돼요. 다시. 금리 인상 지표로 돌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 리오프닝이나 이런 쪽으로 좀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좀 괜찮다. 이제 여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봐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드니까. 네. 노란통 메신저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 자, 노란통 메신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 보기 전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제 방산주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스펙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뭐 그장 저냥 그냥 그쵸? 뭐 전혀 움직임 없죠? 그냥 오히려 밀렸어요. 지난주에 비하면 빅텍만 조금 올라왔어요. 요거 정도만 조금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노란 톡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방을 보자면은, 자, 톡방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톡방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제 코스맥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 드렸냐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제가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연우까지 해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 해가지고 오늘 쭉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코스맥스가 이제 어제 이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코스맥스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해서 연우 얘기 드렸고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네.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습니다. 아, 몇 개 더 오늘도 있는데 히든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 화장품 관련주인데 네. 요 종목들이 조금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후속주로는 요 종목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채널 고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오늘도 히든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뿐만 아니라 이란 이슈까지요. 사전에 이슈를 대비하시는 분입니다.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우리 노란톡에서 어떤 이야기 나눴고 어떤 교육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내용 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 방법 같은 것까지도 궁금하신 것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와서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뭐 화장품 관련주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니까 마스크도 벗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피부 레이저 같은 걸 알아보다가요 제이시스 메디컬이라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 업체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 현 시점은 어떤지 매수해야 할 타이밍인지 매도해야 할 타이밍인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시점인지도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아직 숨겨져 있는 시장에 발견하지 못한 리오프닝주는 없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항상 코로나 모니터링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주도 맨 먼저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한 2년 하니까 너무 지겨워요. 이제 못하겠어요 도대체. 코로나 관련주들 그냥 뭐 따로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코로나 관련주들 물론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들 또 코로나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같이 드리긴 할 건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 관련주들 혹시 이거 지금 코로나 모니터링 이거 시간 아닌가요? 근데 코로나 모니터링 2년 동안 했더니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건 좀 다음에 노란톡 메신저 얘기 드리고 네. 오늘 하나만 좀 얘기 드리자면 EDGC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EDGC. 네. EDGC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 얘기인데 오늘 EDGC 같은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요. 오늘 엑세스바이오 먼저 하나 얘기 드리면 엑세스바이오도 진단키트 관련주거든요. 근데 네. 엑세스바이오의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식약처에서 또 자가진단 키트 승인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오늘 주가 보세요. 안 가죠? 네. 안 갑니다. 오늘 장 초반엔 괜찮았어요. 4%까지 올라갔는데 그대로 쭉 밀렸는데 저한테 요거는 딱히 뭐 이렇게 보시면은 엑세스바이오 자회사 웨스바이오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국내 판매 허가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다. 이거는 자가진단 키트가 어느 정도 좀 상승세가 좀 힘이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단 게임 체인저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EDGC 보면은 EDGC 관련한 이 자가진단 키트가 뭐가 있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글을 통해서 자가진단할 수 있대요. 네. 그동안 코를 막 맨날 맞죠. 요즘에 코 제가 하도 쑤셔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코를 이렇게 적당히 쑤시면 괜찮은데 이게 하루에도 두세 번씩 쑤시게 되면요 이게 사람이 이제 몽롱해지더라고요. 또 한 번에 네. 양쪽 10번씩을 네. 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뭐냐면 가글로 가글로 해가지고 콩에서 콩 단백질이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콩 단백질로 만든 그걸로 가글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어요. 아, 성공했는데 요거 관련주가 EDGC다. 움직인다면 EDGC가 오늘 움직일 수 있다. 네. 라고 얘기를 오늘 드렸었는데 역시 아니다 할까 EDGC 오늘 혼자 움직였어요. 혼자 네. 움직였는데 저는 이거는 솔직히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확률 그 코로나의 양성 음성 판별할 수 있는 정확도 확률이 의외로 높더라고요. 아, 의외로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좀 우리가 좀 봐보자.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기순매수가 나온 게 결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EDGC는 우리가 계속 추적하자. 계속 추적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단키트 관련 중에 EDGC를 꼭 보시고 지금 EDGC 얘기할 건 아니고요. 리오프닝 네. 관련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자 리오프닝 관련주로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자면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설명을 드렸던 리오프닝은 현실이다. 이미 왔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11만 명인데 우리나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했죠. 네. 시간 1시간 더 늘렸어요. 10시까지. 이유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리오프닝을 하는 방역이 잘 돼서 리오프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예요. 반포기. 아, 어쩔 수 예, 없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대신 중증률이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변이 확산 속도 너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만 명까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리오프닝 할 수밖에 없다. 리오프닝이 결국은 현실화된 상태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어떤 포커스를 잡았냐면 중국이 좀 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전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 공급망 중에 상당수가 중국의 문제거든요. 네. 중국이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확진자 단 한 명이 나오면 거기 그냥 다 폐쇄해요, 그냥. 근데 그걸 잘 받아들이는 중국 인민들이 대단해요. 네, 왜냐면 네. 중국은 공산당 국가라 여기 다 폐쇄해 그냥. 그럼 다 폐쇄해요. 그래서 시키면 해야죠. 네, 시키면 네. 해야 되는 약간 말 정말 잘 듣는데 그런 말은 잘 듣는데 왜 해외 나가면 왜 이렇게 중국 분들 말 안 들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중국 분들 조용히 좀 다니라고 하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시고 막 이러는데 중국 분들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체적으로 뭐 그렇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 중국이 코로나를 풀 가능성이 조금 존재한다. 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홍보나 선전 효과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올라온 상태고 다만 중국이 소비 회복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경제 성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왜냐면 예전에 수출로 밀어붙였을 때는 소비에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중국이 지금 수출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내수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국 제품이에요. 사고 싶어요? 좀 어렵죠. 저는 저는 경기를 일으켜요 요즘. 네, 요즘에 중국 메이드 인 차이 이렇게 돼요 요즘. 네. 자 여러분 안 그러나요 요즘 여러분들은? 약간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현실을 중국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짝짝꿍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 요즘에 소비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소비가 밀렸기 때문에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연초 이제 지수 대비해서 중국이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지금 연초 수익률이 좀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오히려 수익률이 더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수익률이 좀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자면은 중국이 코로나로 최대 우월 가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확진자가 적다는 게 팩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김정철 본부장이 지금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적다는 거 믿어요? 아니 저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네.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네. 이게 자기 정신 승리. 네. 중국 분들 혼자서 자기들끼리 지금 정신 승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월해, 우리 우월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을 제가 포인트로 가고 3월이 중국 전인대이기 때문에 중국 전인대 때 이 전인대 때 회의 때 아마 이게 반영이 된다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부양책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긴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긴축을 하고 있는 미국이 나스닥이 크게 밀렸잖아요. 근데 중국은 확실히 부양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홍콩 항생제는 플러스 났고 오히려 지금 상해종합도 소폭 마이너스 났어요. 우리나라보다는 더 수익률 방어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부양책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잡아야 되냐 그러면 중국이 리오프닝 공급이 좀 좋아지고 리오프닝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자 리오프닝이 활성화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중증률이 떨어지면서 첫 번째 포인트가 성립이 됐어요. 그냥. 그 두 번째 포인트 뭐냐면 아니 뭐 나가서 뭘 쓰고 싶어도 뭐 싸야지 뭐 얼마나 비싸면 뭘 삽니까? 얼마 사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중국 공급망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중국 공급망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 리오프닝이 추가로 괜찮아질 가능성 포인트가 두 가지 다 열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요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종목 미리 올라간 종목 잡지 말자. 어차피 리오프닝 관련주는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국내 여행 활성화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아난티하고 용평 리조트 요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골프장 관련주인데 오래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일단 요거는 제가 하지 말자는 주의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 리조트를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 과연 해외여행이 풀리면 여러분 국내 골프장 가겠습니까? 그럴 정신이 없겠죠. 아니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갈 건데 국내 골프장 지금처럼 광클 예약 막 대기 엄청 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 네, 적다. 해외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이 만약에 소비 회복이 된다.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 매출이 상당하거든요. 그럼 중국이 관련주들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반등한 이유는 중국 이슈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데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얘기한 지가 제가 이번 주 초에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쭉 올라와 버렸어요. 자, 그 관련주도 있고 그다음에 엔터 관련주들은 콘서트 가능성이 있고 BTS 콘서트 확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콘서트 관련주 그러니까 이런 거 엔터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유망 업종 해가지고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연우죠. 연우란 종목 제가 목요일날 방송할 때 제가 연우란 종목 이번 주 지난 목요일날 방송할 때 제가 이게 히든 종목이었어요. 근데 네. 이거 소폭 밀린 것 같아요 오늘 종가로. 근데 뭐 크게 말리지 않았으니까 화장품 용기 관련주고 중국에 직접 납품하고 있고 국내 및 글로벌 대기업에 용기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노란통 메신저에는 이미 코스맥스가 이미 나갔어요. 코스맥스가 나갔는데 뭐 이제 와서 코스맥스 나간 뒤로 지금 10% 넘게 올랐는데 네. 이제 와서 뭐 그 하자는 얘기는 좀 드리기 좀 쉽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 종목도 괜찮은데 말하는 사이에 올라왔더라고요. 항상 네. 근데 이게 안타깝긴 한데 근데 이 회사 눌리면 보자. 눌리면 이거 노란통 메신저에서 이 종목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뭔지 이 종목은 색조 화장 전문이에요. 뭔지 알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 네. 색조 화장이기 때문에 기본 메이크업은 사실 저도 코로나 때 하고 다녔어요. 기본적으로 막 그냥 로션 뭐 이런 거 그냥 다 바르고 다녔어요. 네. 제가 화장품 가방이 따로 있거든요. 제가 따로 맞습니다. 있는데 8개를 발라야 돼요. 순서대로 기초만 그냥 그렇게 다 있는데 색조는 마스크 때문에 굳이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예. TV 방송 할 때 저 지금 보세요. 저 TV 방송 할 때도 저 안 했어요. 저 메이크업. 왜 안 했냐면 너 메이크업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부가 너무 힘들어해서 좀
TV 방송 때 메이크업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제가 오늘 하진 않았는데 일단 색조 화장은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예요. 이제 점점 색조 화장도 하시나요? 색조 화장은 하진 않죠.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BB 정도만 바르는 네. 그런 수준인데 자 그 다음에 화장품하고 수입을 동시에 하는 회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회사는 화장품 같은 경우 몇 가지 품목은요 중국에서 전체 1위를 하고 있어요. 어, 중국에서 전체 1위, 온라인 쪽에서도 네. 전체 1위예요. 전체 1위 하는 거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추측도 하실 수 있을 것 아 같긴 추측이 한데요. 안 될 거예요.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전체 1위가 뭐냐 이 품목들 몇 개가 있어요. 그 품목에서 네.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회사는 중국 알리바바 티몰에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화장품 회사냐? 또 그렇지 않아요. 이 회사는 수입 의류, 우리가 잘 몰랐던 수입 의류부터 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힌트를 드리면 돼요. 제가 이 방송을 보시고 가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자, 디스케 땡 네. 이라는 청바지 브랜드가 있어요. 예, 아주 가격이 좀 많이 나가요. 100만 원, 한 벌에 100만 원인데 비싸긴 한데 요거나 아니면 오프화이트 같은 브랜드가 있는데 요 브랜드들 전부 다 뭘로 어디서 하고 있느냐? 전부 다 이 회사가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딱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 유통하고 있는 회사들이 삼성물산이 있고 요 회사가 있어요. 삼성물산 왜 가르쳐 드리냐? 어차피 삼성물산은 건설사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리오프닝 관련주를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삼성물산은. 그래서 삼성물산 일단 버리고 물론 삼성물산에 관계된 브랜드 좀 많아요. 삼성물산 관계된 브랜드 아땡 하트 큰 거 있잖아요. 이따만 이만한 거. 네.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고양이가 뭐 이상한 늑대 같은 강아지 같은 몇 개 달려 있는 것들. 네. 그 매종 땡땡땡땡땡. 예. 그 다음에 뭐 있냐면 또 그 삼성물산 관련 브랜드 중에 유통하는 브랜드 중에 톰부 땡땡. 예. 부모사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좋아하진 않아요. 선물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저는 거기서 네. 돈 주고 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예, 솔직히 그래도 돈 주고 사면 아까워요. 솔직히. 색깔별로 구매하셨던 소문이 색깔로 있던데. 구매한 게 아니라 색깔별로 선물 받았어요. 제가. 선물 받아서 입고 있는 거지. 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좋아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요런 그 반대편에 있는 회사가 요 회사다. 그러니까 거기가 경쟁사예요. 경쟁사이기 때문에 요 회사 우리 반드시 노란통 메시지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요 회사 같은 게 이제 골프웨어 관련주 골프장 하는데도 골프웨어는 된다 해가지고 제가 땡땡땡땡 얘기 드렸는데 요거 그냥 좀 공개해 드릴게요. 네. 이게 크리스 FNC인데 크리스 FNC도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펜오션 지난번 히든 종목이었어요. 벌크성 운임지수 관련주다 해서 펜오션 오늘 반등 나왔습니다. 네. 반 나왔고요. 자 지난 목요일 날 얘기 드렸던 기획사 드라마 제작사인데 이 회사는 리오프닝 관련주다. 그다음에 언택트 동시수혜고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추가로 뭐가 있었냐면 종이의 집 종이의 집 한국판. 예, 제가 목요일 날 얘기 드렸던 종목 이게 사실 이 종목 이름은 제이 콘텐츠였습니다. 네. 제이 콘텐츠이 요즘 상세가 장난 아니에요. 받치는 올라가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 제이 콘텐츠가 메가박스를 갖고 있어요. 아. 예, 메가박스 영화를 갖고 있는데 영화가 지금 8위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리오프닝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올해 극장 라인업이 상당히 좋아요. 여름 라인업이. 제가 볼 때 다시 극장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리오프닝, 언택트, 동시수혜주인 이 제이 콘텐츠리도 여러분 상당히 보셔야 되고 종이의 집이라는 이제 스페인의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범죄 스릴러 드라마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걸 이제 리메이크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곧 넷플릭스에 오픈을 하는데 지금 이미 예고편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 너튜브 들어가서 예고편 쳐보시면 다 볼 텐데 상당히 벌써부터 인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인기 있으려고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유지태 배우는 일단 둘째치고 김윤준 씨가 나와요. 아. 글로벌 팬덤이 있는 김윤준 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기본은 한다. 그냥 기본은 한다. 기본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 이 제작사가 이제 제이콘텐트 자회사인데 이 제작사가 뭐 했었냐면 이태원 클라스 했었고 그다음에 고백부부터 해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괜찮다. 자 그다음 마지막 리오프닝 수혜주.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조금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네. 있는데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나아지면
반드시 수혜를 받는, 무조건 수혜를 받는, 무조건 수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회사에 리드 프레임이 꼭 들어가요. 무조건. 그러니까 개수 나오면 그냥 그만큼 꼭 또 들어가요. 그럼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회사도 노란통 메시지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티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다양한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히든 종목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요, 철저한 분석뿐만 아니라 예측까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럴 때 김정청 본부장님이 정말 일타 강사이십니다. 오늘 언급되었던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더욱더 대응 전략과 추가적인 히든 종목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이슈 남아있는데요. 광고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이슈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뭔지 진작이 가시나요? 진작이 가지 않는다면 오늘 꼭 채널 고정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소비 심리 쇼크입니다. 미국 소비 불안인데요. 지난 주말 발표된 미시건대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61.7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감이 안 잡히실까 봐 제가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2011년 10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무려 10년 만에 최저치라는 건데요. 거기에 최근 금리 인상 우려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과 경기 모멘텀이 강화되어야 할 이 시기에 오히려 경제 지표가 부진하고 있고요. 경기 불안 심리까지 확대가 되면서 더 큰 변동성과 2차 하락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소비심리 지수가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소비심리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어떤 국가냐면, 미국은 전체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서 미국은 소비를 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내수 소비가 아주 강한 국가인데 이 소비 심리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거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물가는 비싸고, 물가는 비싸다 보니까 뭐 사봐야 많이 못 사고, 그러니까 똑같이 사고는 있는데 이게 금액적으로 많이 똑같이 비싸게 할 뿐이지 전체 총량에서는 많이 사지 못하는 거죠. 비싸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소비를 하려고 했더니 금리가 오른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은 기준금리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았는데 아마 다음 FOMC 때 50bp를 오르냐 25bp를 오르냐 차이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금리가 시장금리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예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미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예금을 해볼까? 그냥 돈을 주식시장 뭐 백날 넣어봐야 뭐 폭락하고 있는데 뭐 내가 주식시장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냥 은행에다 넣어볼까? 이러면서 이제 소비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봐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미국이 분명히 소비가 흔들리고 있는 사이에 정책적인 발언들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일정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다음 주 이게 일정표인데 20일, 22일, 23일, 24일, 25일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미국에서 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22일 날 나옵니다. 이 지표도 우리가 한번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발언을 누가 하느냐? 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총재, 이분은 약간 비둘기 쪽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소비가 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요 코멘트를 좀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코멘트 시장에. 네. 시장에 좋은 코멘트. 지금까지 계속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준 위원들이 좀 나왔다면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약간 수습해야 될 타이밍. 왜냐하면 나스닥이 크게 밀렸고 네. 지수도 밀렸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좀 괜찮은 코멘트를 할 예정인데 우리 이제 요거 보시고 그다음 중요하게 보시는 거 뭐냐면 23일 날 미 국채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어요. 네. 요때 입찰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소비가 흔들렸던 게 어떻게 다잡아지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4일이 좀 중요한데 로레타 메스터 이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이제 이분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딱 봐도 그냥 그냥 아우라가 그냥 그냥 딱 봐도 매파해요. 그냥 진짜 이게 제 앞에 계시잖아요. 그럼 저도 약간 기가 눌릴 정도로 같이 매파로 그런 바뀔 분들은 정도로. 저는 원래 매파예요. 네. 저는 원래 엄청난 매파. 저는 아, 상상을 초월한 매파입니다. 네. 매파인데 뭐 저랑 뭐 스타일은 비슷하더라도 이분 약간 무서우신 여자분인데 무서워요. 네. 무서우신 분 계신데 이분이 매파신데 이분이 약간 멘트를 좀 유하게 할 가능성. 이분이 지난주에 발언했거든요. 이번 주에 발언 한번 했는데 매파를 안 했어요 좀. 그래서 저는 좀 충분히 여기서 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24일 날이 좀 결정적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 지표랑 같이 엮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 뭐가 나오냐? 2021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나와요. 다 나오면 미국 몇 퍼센트 성장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지표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소비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 부분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미국이 분명히 금리는 올릴 건데 달래가면서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 시장에서 기존에 정말 막 적극적으로 막 이거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 50bp 올려야 된다. 이거 올해 7번, 6번 올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이 팽배하고 확률상으로 따지면 올해 6번 올리자는 게 미국이 올해 6번 금리를 올린다는 확률이 지금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다운되는 확률이 좀 높으면서 이렇게 시장을 좀 돌려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염두하시면서 시장이 지금까지 분위기는 아주 힘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서 일단락되고 소비가 흔들린다. 소비가 흔들리면 결국 이게 뭐가 나오냐면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은 더디고 거기에 물가는 높아진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이거 정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좀 달래면서 시장 갈 수 있다는 분위기 가면서 반등 나올 수 있는 포인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장을 바로 그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주요 일정들과 함께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요. 정말 함께 공부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이후에 주요한 지표 발표와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좀 알림받고 막 하기 힘든 경우 또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김정철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요. 이번 달 말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라고 하죠. 네, 이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재작년에는요. 처음으로 이 박람회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이제 온라인하고 비대면 이제 동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삼성과 애플마저도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서 흥행에 실패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에는요. 삼성전자 그리고 국내 이동통신 3사도 모두 출전한다고 밝히면서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주목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지 본부장님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MWC가 이렇게 이슈가 안 되는 건 또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인데 이게 사실 원래 이제 항상 1월에는 주로 뭐가 있었냐면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가전 박람회 있고 네.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가전 박람회 하면서 미국에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고 그 다음에 쭉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MWC 있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IT 섹터들이 계속 모멘텀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확 사가들었는데. 올해 저는 약간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MWC 때 지금 삼성전자가 그 전에 이제 언팩 행사를 했잖아요. 네. 해서 나왔는데 뭐 그냥 반반이었어요. 뭐 반반이고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줄었고 애플하고 중국이 조금 올라왔어요 또. 네. 네, 쭉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MWC에서 삼성전자가 약간 사활을 걸 가능성이 좀 있다.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MWC는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이동통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5G 통신 장비 기업들이 통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 말고 뭘 얘기할까요? 5G 통신 장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자율주행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G 통신 장비 관련해서 요 기업 그러니까 5G 통신 장비 최근에 이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요때 대해서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추적 관찰해 보자. 뭐 지금 매수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부품 관련주, 삼성전자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통신 장비 부품 관련주들을 좀 보자면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DKT, 아모텍, 파트론, MC넥스, 삼성전자, BH, LG노텍, 파워로직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관련주들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BH하고 LG노텍이 조금 더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크게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건 폴더블 폰밖에 없거든요. 폴더블 폰 얘기가 아니면 나머지는 애플 쪽으로 관심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BH, LG노텍을 좀 보는 게 낫다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받고 지금 횡보 중에 있는데 LG노텍은 이때 한번 우리가 노려보는 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파인테크닉스가 저는 폴더블 폰에서 가장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파인테크닉스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파인테크닉스 좀 차트 볼 거고요. 사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종목은 백산이었어요. 네. 백산이었는데 급등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이게 찍기만 하면 급등하더라고요. 사실 스마트폰 케이스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런 휴대폰이에요. 요건 조그만 휴대폰이에요. 이 피혁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피혁을 만드는 회사인데 백산이 사실 이 회사가 뭐 IT 부품주도 아니고 피혁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스마트폰 케이스 피혁을 만드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간다. 그 다음에 뭐 하면서 이렇게 피혁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백산이 점점 잘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산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하고 오늘 짠 하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오늘 급등해가지고 짠 하고 올랐네요. 네.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준비했는데 요거는 일단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량이 많을수록 점점 늘어날수록 이 장비 회사, 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하는 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장용 카메라, 즉 자동차용 카메라의 카메라 조립 및 검사 장비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주로 고객사가 삼성전자, MC넥스, 세코닉스 이런 회사들인데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 자율주행 관련주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뭔지는 제가 노란통 메시지 얘기 드리겠는데 아까 여러분 잠깐 일정표 볼 때 잠깐 나왔어요. 네, 잠깐 나왔는데 이 종목은 제가 다 월요일 노란통 메신저 제가 바로 얘기는 드리겠지만 노란통 네. 메신저에서 월요일부터 계속 이 종목 얘기 드릴 거예요. 일단 언제까지 얘기 드릴 거냐? 수요일까지 얘기 드릴 거예요. 3일 동안요? 이슈가 수요일까지 있어요. 수요일까지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야지 제가 얘기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인테크닉스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인테크닉스 폴더블폰 유일하게 부품주 중에 유일하게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파인테크닉스 테크닉스 보시면은 잠시만요. 지금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오늘 5%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려 그러면 이게 자꾸 올라와서 이게 문제인데 이게 삼각 수렴을 제대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삼각 수렴 이렇게 해서 삼각 수렴 쭉 해가지고 지금 상승으로 방향 틀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MWC 관련주는 파인테크닉스가 가장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편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조정도 좀 잘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백산인데 오늘 그래도 종가가 좀 밀렸네요. 아까 제가 볼 때 8%대 봤었거든요. 네. 백산인데 백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그냥 피혁 관련주인데 이 회사 피혁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것도 하거든요. 신발 브랜드도 하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아디다스, 나이키 다 하죠. 자, 이 회사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실적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요거 그다음 히든 종목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요거는 차트를 언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힌트를 잠깐 드리자면 네. 다음 주 돼야지 볼 수 있어요, 차트를. 예.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 투자 인생이 반짝반짝 반딧불처럼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도록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